여러분, 속보입니다. 그동안 병원마다 가격이 너무 달라서 도대체 이 기준이 뭐냐는 논란이 많았던 이 도수치료. 오늘 정부가 공식적으로 도수치료를 포함한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도수치료의 가격도 사용 기준도 횟수도 병원이 아니라 정부가 정하는 구조로 바뀌는 건데요.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 생활과 의료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쉽게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오늘 발표의 핵심은 이겁니다. 도수치료,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비급여에서 정부관리체제로 이동.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바로 관리급여예요. 관리급여란 의학적 필요도 대비 남용이 많거나 가격 차이가 비정상적으로 크다고 판단되는 항목을 정부가 직접 가격, 기준을 만들어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즉, 비급여, 관리급여, 향후급여와 가능성까지 열린 이 3개 항목은 그 첫 번째 사례가 된 거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도수치료가 선정된 건 갑자기가 아니라 이미 몇 년 전부터 문제가 계속 쌓여왔기 때문이에요. 가장 중요한 만큼 긴 내용이니까 하나씩 실제 사례처럼 풀어볼게요. 도수치료 1회 비용이 어떤 병원은 3만원입니다. 그런데 다른 병원은 7만원, 8만원, 많게는 10만원 넘게 받는 곳도 있어요. 같은 시간, 같은 유형의 치료인데 병원마다 가격이 2배에서 4배 이상 차이가 나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건 명백히 가격 기준이 없는 시장입니다. 의학적 근거가 아니라 병원이 정한 가격은 시장 가격이었던 거예요. 환자들은 병원 가격을 비교할 수도 없고요. 아프니까 일단 가서 치료를 받고 종이 영수증 보고 나서야 왜 이렇게 비싸지? 하는 구조였죠.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즉, 비급여라는 뜻이에요. 허리 디스크, 목 통증, 어깨 근막 통증 같은 만성 통증 환자들이 정기적으로 치료를 받는데 한 번 받을 때마다 7만원, 10번 받으면 70만원, 한 달이면 100만원 가까이 나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환자 민원 중 아파서 받는데도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문의가 가장 많았다고 해요. 정부는 이걸 의료비 부담 증가의 대표 사례로 본 겁니다. 도수치료 과다 사용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문제였던 사례가 뭐냐면 의사가 아닌 경영진의 매출 압박으로 도수치료 횟수를 늘리는 구조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 증상 좋아졌는데요. 그래도 패키지 20회 끊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수익 목적의 권유가 많았던 겁니다. 정부는 이 패턴을 의학적 필요보다 병원 수익이 앞서는 구조라고 판단한 거죠. 이번 정책의 핵심은 도수치료,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이 3개입니다. 하나씩 실제 환자 기준으로 설명해 볼게요. 첫 번째, 도수치료.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이 가장 많이 받는 치료예요. 전문의나 치료사가 직접 손으로 근막, 관절을 풀어주는 방식입니다. 문제가 됐던 부분은요, 병원 간 가격 차이가 너무 심하고 치료 효과 관련 근거, 연구가 부족하고 장기 패키지 판매가 증가됐고 과다 사용 권유가 빈번했습니다. 여기서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앞으로는 정부가 가격 상한을 정하고 치료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치료 횟수에도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더 이상 20회 꼭 끊으셔야 합니다. 이런 말이 쉽게 나오기 어려워지는 거죠. 두 번째,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허리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가 많이 받는 시술이에요. 척추에 카테터를 넣어 유착을 제거하고 통증을 줄이는 방식인데 비급여 비중이 매우 높았습니다. 문제는 역시 가격 편차와 적응증 불명화, 관리급여로 들어가면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에 받아야 하는지, 몇 번까지 가능한지 이 모든 것이 기준화됩니다. 세 번째, 방사선 온열치료. 암 환자분들이 보조치료로 많이 받는 시술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가격 차이가 너무 컸습니다. 어떤 병원은 1회 30만원, 어떤 곳은 70만원, 심지어 100만원 가까이 받는 곳도 있었어요. 이번 관리급여 결정으로 병원마다 자기 마음대로 가격을 받는 구조는 사라질 가능성이 크죠. 처음 후보는 5개였습니다. 하지만 체외 충격파 치료와 언어 치료는 이번에 제외됐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두 항목 모두 환자군이 다양하고 단일 기준 설정이 어렵고 가격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이번 1차 관리급여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말이 하나 나왔어요. 추후 재논의한다. 즉 2차, 3차 관리급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 정책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만드는지 설명드릴게요. 먼저 환자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치료비용 부담이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관리급여가 적용되면 가격 상한선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처럼 병원마다 지나치게 비싼 금액을 받던 구조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과잉 권유가 크게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앞으로는 치료 기준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그동안 흔하게 볼 수 있었던 패키지 20회 끊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구조는 거의
병원들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치료의 질이 표준화된다는 점입니다. 필요하지 않은데도 억지로 권유받던 사례들, 이런 문제들이 기준이 명확해지면서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다음은 병원에게 미치는 영향입니다. 이번 정책으로 비급여 매출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던 일부 병원들은 확실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특히 도수치료를 주력으로 하던 병원들은 수익 구조가 자연스럽게 변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이게 병원에게 나쁜 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진료 기준이 정해지고 관리 체계가 강화되면 결국 실력 있고 전문성이 높은 병원들이 더 인정받는 구조로 바뀌게 될 거고요. 즉 누가 더 잘 치료하느냐가 중요한 경쟁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전처럼 비싼 가격 책정으로 큰 수익을 올리는 방식은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게 됩니다. 가격 경쟁 자체가 제한되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보험업계에도 영향이 미치겠죠. 여기가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들어가면 실손보험의 손해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동안 도수치료 남용이 많다 보니 실손보험 청구 건수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해왔고요. 이게 사실 보험료 인상의 핵심 원인이었죠. 그런데 이번 정책으로 도수치료 남용이 줄어들고 기준이 명확해지면 보험금 청구 자체가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손해율이 안정되고 보험료 인상 압박도 완화될 가능성이 클 거고요. 보험업계에서도 이번 결정을 긍정적 변화라고 평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오늘 발표가 나왔다고 해서 당장 내일부터 모든 병원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사실상 진짜 절차의 시작입니다. 정부는 일단 첫 번째로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에서 이번 3가지 항목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죠. 이게 1단계입니다. 이 항목들을 관리해야 한다는 공식 판단이 내려진 단계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 단계가 2단계인데요. 이제 적합성평가위원회라는 곳에서 실제로 이 치료들이 관리급여로 전환될 자격이 있는지 세부적으로 검토합니다. 치료 효과는 어떠한지, 가격 구조는 어떤지, 과잉 사용 문제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따지게 될 거고요. 3단계에서는 전문평가위원회가 다시 한번 의견을 모읍니다. 쉽게 말하면 실제로 현장에서 치료하는 의료 전문가들이 모여 이 기준이 타당한가 하는 논의를 하는 거죠. 여기에서 세부 기준, 예를 들어 횟수 제한이나 적응증 같은 것들이 논의됩니다. 그 다음 4단계가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줄여서 건정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최종적으로 이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돼요. 정부, 의료계, 보험계가 모두 참여해서 최종 결론을 내리는 자리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이제 5단계에서 정부가 가격과 기준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게 되는데요. 도수치료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 어떤 기준으로 시행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확정적으로 공표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6단계, 이제야 병원 현장에 실제로 적용되는 단계입니다. 병원들은 새로운 기준에 맞춰 가격도 조정하고 진료 기준도 다시 맞춰야 되고요. 이 절차를 거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래서 빠르면 2026년 상반기, 즉 1년 반 정도 후부터 병원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의료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도수치료는 단순한 치료 하나가 아니에요. 비급여 의료 전체를 정부가 본격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한 첫 신호입니다. 과연 이 변화가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더 공정한 치료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이어질지 제가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아재뉴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